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위대가 합동참모본부 같은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주일미군이 일본 자위대랑 군사적으로 소통을 하려면 창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구 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속적으로 미국 요구에 의해서 올해 초에 또 합동참모본부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 사령부가 주일미군 사령부를 통합군 사령부, 즉 일본과 미국의 군대 통합군 사령부로 전환하겠다. 왜? 일본의 합참 같은 조직이 생겼으니까 네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미군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해서 전투 중심 지휘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가 한반도, 대만 해협, 남중국해 이 전체가 하나의 그 전역이라는 거예요. 원 시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으로 좀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결국 단순히 대북 억제를 하는 개념에서 당연히 그건 하지만 이제 대중국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 이제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렇게 구체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북 방어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의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주한미군 사령부의 이제 발언이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이 주한미군은 신속 대응군으로 전개되면서 영내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이 이제 부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기지인 캠프 험프리 같은 경우도 인도 태평양 전역을 커버하는 물류와 전략 허브로서 아마 기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단순히 북한을 방어하는 그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역에 걸쳐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한미 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아마 발전하기를 미국 입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뉴스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주한미군은 뭐 10,000명으로 감축해야 된다. 예. 뭐 그런 뭐 미국의 내부의 예. 뭐 싱크탱크에서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인원이 확 줄어드는 거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뭐 28,000명이든 10,000명이든 숫자는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숫자는 유사시에 얼마든지 정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 숫자가 많다고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뭐 대단히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위험한 무기들은 중국을 고려해서 사실은 많이 배치하지 않았거든요.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그 F-35 스텔스 비행기도 주둔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군이 뭐 완전히 철수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약간의 그 상황 변동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올해 내부 교육용이나 외부 인사 소개용으로 위아래가 뒤집힌 이 동아시아 지도를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한미군은 마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미국이 만약에 양안 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이 전초기지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 안보는 어떻게 될까요? 뒤집힌 지도하고 고정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뭐 미국의 노골적인 진심이 드러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북쪽에서 침략군이 남쪽으로 보통 내려오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쪽에 있으면 수비 방어적인 의미가 부각이 되는 것인데 네. 이걸 거꾸로 했다는 거는 이제 수비가 아니라 우리가 공격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비행기를 발진하는 플랫폼인데 중국의 가장 중요한 곳인 베이징 수도를 공격하는데 미국은 항공모함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면 그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가 있고 네. 중국의 공격도 중국은 항공모함이면 뭐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자체를 침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당연히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단순히 대중국 견제가 아니라
지금 아마 저는 작전 계획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만약에 미국은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제가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을 때 북한이 도발한다면 북한을 아마 평정하는 작전으로 갈 것이고 그 전에 이제 김정은 참수작전이 진행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한반도의 군사적 가치라는 거는 이제 항공모함도 있지만 원래 이제 항공모함 얘기 나오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상륙 작전을 펼치지 않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는 기지가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양안 전쟁에 미국이 시작됐을 때 한국이 어떻게 끌려들어갈 것인가 하는 건 사실은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부분 좀 설명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그렇죠. 네. 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사실은 어설프게 이해 없이 하니까 해석이 들쑥날쑥 하는데요.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3조를 보면요. 타 당사국이 태평양 지역의 행정 관리와 영토를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각자 헌법상 절차대로 행동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한미 양국 중에서 한미 양국의 영토를 타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는 영토를 공격당했을 때 상호 방위 조약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해석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대만 전쟁에 개입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만은 미국의 영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행정상의 영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는데 마치 미군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영토가 공격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중국이 만약 미사일을 가지고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괌이라는 영토는 미국 영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괌을 공격받으면요, 대한민국은 참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단순히 뭐 대만 전쟁했을 때 우리가 끌려 들어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뭐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괌을 공격받았을 때 대한민국이 참전 의무는 있지만 한국 지도부가 참전을 결정 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한미 동맹은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지금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진행자께서 트럼프 2.0 시대에 한반도 안보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한미 상호 방어 조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 4조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육해 공군이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는 것을 대한민국은 허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 진행된다면 이 미국 군대는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뭐 너무나 중요한 이 한반도라는 그 군사 요충지를 포기할 리는 1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군이 만약에 생각할 때 미국의 주적인 중국이 완전히 이제 패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한반도 주둔을 계속할 것이고 이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 한반도 안보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미군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그 군사력도 강하지만 미군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10,000명이든 28,000명이든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는 지난 7, 80년간 보장이 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심도 있는 검토가 워싱턴에서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보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우리 대한민국을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고 맞아요. 네. 섬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그러시는데 또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다 하는데 사실 그 세계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한 30년 전부터 해왔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미국 사람들한테 야, 너희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넓고 여러 시각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하면서 미국 위주로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게 그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우리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했다는 거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 미국 사람들한테 너희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미국은 항상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 북한을 억제하는 게 1번 임무지만 그것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대만도 그렇지만 오키나와에 무슨 군사적인 상황이 있다. 근데 주한미군이 거기에 도울 역할이 있다. 그러면 자기 동료가 죽어가고 있거나 그런데 여기 그냥 있겠어요? 한반도에 위험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면서 거기에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주1 미군이 있습니다. 한 6만 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 주1 미군이 관여가 될 때 자위대는 뭘 할까요? 자위대요. 거기도 관여되나요? 그러면? 자위대는 네. 주1 미군이 한반도로 파병이 되거나 뭐 할 때 에스코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겁니다. 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자꾸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치 월남전 때처럼 우리가 군대를 막 보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사태가 어떻게 발전될지.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주한미군이 관여가 된다면 그것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면은 우리가 할 거는 에스코트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에스코트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 공격을 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관여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걱정이 되는 거는 미중 간에 뭐 예를 들어 대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북한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떤 도발의 기회를 삼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주한미군은 첫째는 대북 억제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는 늘 얘기를 했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한미군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오산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대만까지 가는데 얼마나 먼저 하세요? 그거 못 가요, 그거. 가려면 오산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다시 오키나와로 가서 오키나와에서 출격하면 모를까. 우리나라에서는 출격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미군 배가 그쪽으로 간다? 글쎄, 그것도 뭐 따지기 시작하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전환되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막 그냥 그 걱정하는 것처럼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다만 전 세계 미군 특히 육군이 줄고 있어요. 줄이다 보니까 지금 워싱턴에서는 어디서 줄일까?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어디서 줄일까?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을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이미 유럽에서는 뭐 몇천 명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선 빼고 어디다 좀 더 보강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이 되면은 안 되겠다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줄이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한미군의 규모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설득도 하고 특히 주한미군이 설명하는데 주한미군은 자기네 현재 있는 규모를 지키고 싶어 해요. 오히려 늘리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죠. 지금 현재 양키 고홈 하는 거는 현명하지 않습니다.